준비한 논문은 서베이온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테크닉이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IHMSC라는 학회에 2013년도에 추구된 논문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소프트웨어가 공대학생입니다. 목차는 이제 논문의 배경부터 해서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그래서 논문의 인트로덕션하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설명해서 서베이된 논문인 만큼 어떤 종류의 칼리브레이션 방법이 있는지 소개하고 결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그 논문들을 보면은 보통 CVPR이 아마 절대적이었었던 걸로 소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IHMSC라는 학교가 좀 낯설 것 같아서 좀 찾아보니 이제 이 약자는 이제 인텔리전트 휴먼 머신 시스템이라는 것과 사이버네틱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제 형성된 학회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국 기반에서만 진행되는 학회라서 모든 개체가 다 중국 지역에 있는 난징에서 주로 많이 되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찾아보니 항저우에서도 종종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로고들은 이 학회를 후원하는 후원사들인데 저장대학교가 이제 최초에 지원해줬다고 해서 저장대학교가 제일 먼저 있고, 그리고 중간에 다시다 보면 베이항대학교도 같이 후원하고 있고 하는 그런 중국 기반의 학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을 쓴 저자 역시 중국인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다 지인대학교에 다니던 분들이 진행하셨고, 논문 저자들이 각각 관심 있었던 분야가 캘리브레이션하고 연관된 분야라고 해서 해당 논문이 수고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좌표 공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사진은 이제 R2D2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 R2D2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려면은 R2D2는 먼저 카메라로 세상을 바라보겠죠. 그러면은 R2D2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기준으로 하는 이러한 카메라 좌표계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R2D2가 바라보는 객체는 카메라 좌표 공간에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있는 임의의 월드 코오디네이트라는 좌표 공간 속에 존재하는 객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다음 좌표계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피놀 카메라 모델이라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R2D2가 사용하는 카메라도 그렇고 대부분 저희들이 사용하는 카메라는 피놀 모델이라는 것을 따르게 됩니다. 피놀 모델이 뭐냐 하면은 이런 예전에 우리가 썼던 그 상자에 구멍만 뚫어놓고 이제 빛이 추가됐을 때 그 상자 뒷면에 이제 얼마만큼의 빛이 추가되는지에 따른 이제 이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상자의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이 구멍이 피놀이라는 것이라고, 이것 때문에 피놀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칭만 보면은 피놀을 있고 뒤에 있는 약간 이미지가 추가되는 면을 이미지 플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버추얼 이미지라는 거는 바늘 모델을 따르게 되면은 이미지가 상이 뒤집어서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져와서 동일한 거리만큼 가져온다면은 거리는 똑같지만 뒤집어지지 않는 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당겨오는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에서도 통용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종종 사용하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렌즈의 중심에 있는 것도 이 피놀 모델을 사용하는 동일한 피놀을 적용되었고, 우리가 바늘 모델에서 썼던 이미지 플레이는 이 카메라에서 이미지 센서라는 이제 센서로 이제 변형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형태이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이 센서에도 좌표 공간이 존재할 것입니다. 근데 이 센서는 저희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미지를 얻기 직전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2차원 좌표 공간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좌표는 센서 코올디네이트라고 하고 이미지 코올디네이트라고 하는 이제 2차원 좌표계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의 좌표계를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다는 것을 이제 요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월드 코올디네이트에 있는 어떤 물체가 이제 카메라 센서로 투영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좌표 공간을 거쳐서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논문에서 이제 설명했던 이제 이 논문을 시작한 정당성으로 이제 2013년도에 추구가 되었는데, 당시의 컴퓨터 비전 학회에서는 이제 3D 비전 방법으로 3차원을 어떻게 하면 복원할 수 있을지가 이제 관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스테레오냐 하면은 이 사진은 이제 이 O와 O' 이제 스테레오 카메라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
한 대 한 대씩 카메라가 있고 그 각자의 위치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이 X라는 포인트의 지점은 각각 카메라 플레인에 찍히게 됩니다. 근데 다시 만약에 우리가 거꾸로 추가한다고 했을 때 각각 카메라에서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다시 이 X라는 지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대의 카메라로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경우에는 어디까지 뻗어질지 모르지만은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게 되면은 이 만나는 지점이 결국에는 이 최초의 오브젝트가 있던 이제 Z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레오라고 이제 명명해서 3D 복원이 관심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이제 그러면 스테레오니까 거리는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이미지 센서에 찍혀 있는 2D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모르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면은 아까 말했던 그 좌표의 세 가지 중에서 결과적으로 월드 코오디네이트와 센서 코오디네이트 상에서의 관계는 사실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트릭스로 사령관계로 나타내게 되면은 센서가 픽셀 코오디네이트입니다. 그래서 해당 점은 월드 코오디네이트 있는 점이 프로젝션 매트릭스라는 이 P라는 기호 하나로 나타낼 수가 있는 간단한 관계로 표현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투영을 한다는 거는 3D 복원을 한다는 거는 아까 저희가 거꾸로 돌아갔던 과정을 역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영을 거꾸로 하게 되면 복원이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 P 매트릭스만 알면은 저희가 복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P를 찾게 되면은 이 P 매트릭스를 먼저 찾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를 그럼 이제 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논문 저자 설명하기로는 P를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까 저희가 P몰 카메라와 이미지 센서와의 거리인 포컬 랭스 F와 그리고 저희가 레이가 들어왔을 때 이제 이미지 센서의 정중앙을 지나게 될 건데 그 점을 이제 U-와 V-로 정했고 그리고 어떤 스케일로 측정되는 데에 대해서 스케일 팩터 S까지 이제 포함해서 인트리식 파라미터라고 명명했고 익스트린식 파라미터로는 로테이션 매트릭스와 트랜스레이션 벡터 T로 이렇게 명명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제 어떤 캘리브레이션 종류가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논문이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 가지의 종류의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방식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전통적인 트레디셔널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방법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셀프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같은 셀프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종류이긴 하지만 액티브 비전이라는 것을 진행해서 총 세 가지로 구분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트레디셔널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통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게 오로지 수학적인 기법만 가지고 찾는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명명을 해왔다고 하고 있고요. 종류로는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논문에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제 첫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거를 트사이라고 사이라고 하긴 하던데 그래서 투스텝 캘리브레이션 메서드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듀얼 플레인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메서드 세 번째로는 장정류 씨의 캘리브레이션 메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논문이 이제 1986년도에 86년도 CVPR에 나온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9,551회가 인용된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논문을 살펴봤을 때 이게 지금 소개되고 있는 논문이다 보니까 알고리즘을 집중적으로 본 건 아니고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이라 하면은 이제 떠 있는 이미지들이 다 최초 여기서 논문에서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사이의 메서드는 이제 외부 계수까지 다 포함하여서 이 과정을 다 리니어한 모드를 바꿔서 연산 과정을 단순화해서 캘리브레이션 진행한 그런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정유 씨의 방법은 이제 1998년도에 이제 나온 논문이고 이게 학회라기보다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안에서 나온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17,421회가 인용된 논문이고 저희가 이 논문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캘리브레이션이 이제 점을 차량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플레인 제가 가지고 있는 템플릿 격자 템플릿을 사용해줘가지고 캘리브레이션을 해주게 되는 최초의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픈 CV 같은 거 사용해주면은 이제 격자 무늬를 들고 찍어주는 그 알고리즘의 시작이 이제 이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셀프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까지 이전 방법들에서는 저희가 포인트를 알고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템플릿들을 다 가지고 레퍼런스가 존재해야지만 이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셀프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같은 경우는 카메라 자체 한 대만 자체만을 이용해서 그 값을 카메라를 움직여가면서 여러 장의 사진을 가지고 이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총 4가지의 방법이 이제 있다고 존재한다라고 이제 밝혀졌고, 저자가 이제 설명한 논문은 첫 번째 논문인 셀프 캘리브레이션 메소드 오브 다이렉트리 솔빙 프루파 이쿠에이션이라는 이 방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1996년도에 이제 투고가 된 논문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올리비아 파레스 씨가 최초의 셀프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시작했다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핵심이 이 프루파 이쿠에이션이라는 것을 도출해서 결과적으로 이걸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게 서베이 논문이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깊이 알고리즘 설명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캘리브레이션 중에서 이제 액티브 비전이라는 방식도 추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앞에 거는 이제 마구잡이로 움직여서 셀프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한다면은 액티브 비전은 저희가 정해진 위치를 이제 다 트래킹해서 추적해서 이미지와 그 위치 관계를 매칭시켜서 찾는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2가지 논문이 존재한다라고 했고, 이제 저자가 소개하는 논문은 이제 첫 번째인 3 오소그날 트랜스레이션 모션이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1996년도에 이제 투고가 되었다는 논문이라고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게 그렇게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인데 이게 자세하게 머릿속으로 그려지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혹시 Q&A 시간 때 여러분과 좀 같이 그게 뭔지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논문 자체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저자가 소개하고 있었던 논문은 이 정도가 되겠고, 제가 정리를 하면은 이제 싸이 씨의 방법은 이제 사실 정확도는 이제 싸이랑 장정유 씨 같은 트레디셔널한 방법이 성능이 더 좋다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두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신 것처럼 장비들이 미리 있어야 되거나 템플릿 같은 게 미리 있어야 된다는 점이 있었고, 그리고 파브레스 씨는 아까 말한 것처럼 셀프 칼리브레이션이 먼저 보완한 분이 되겠고, 하지만 이제 그 셀프 칼리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이제 트레디셔널 방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한되는 환경에서만 써줄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소개했던 액티브 비전 기반은 그 트래킹을 하는 데 써서 했는데 그 트랙이 정밀하지 않으면 또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사람에서 잘 쓰지 않는다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자가 마지막으로 설명한 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2013년이겠죠. 2013년도에 나왔던 캘리브레이션 한 방법 중에서 레이저 파장을 이용하는 캘리브레이션이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CCTV처럼 틸트가 되고 로테이트 시간이 되는 카메라를 PTZ 카메라라고 한다는데, 여기서 레이저 파장을 검출할 수 있는, 쏠 수 있고 검출할 수 있는 장비를 추가로 부착해서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지점에서의 파장을 이용해 이제 거리값을 찾아내고 그 거리값과 그 위치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소개된 이유는 전통의 방식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뭐 먼지가 많거나 아니면 다른 습도 같은 그런 외부적인 요인을 많이 받는 반면 그 방식들보다 훨씬 더 로버스트하게 동작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 저자가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새로운 방식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카메라 파라미터를 찾는 것이 결국은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인데 사실 그게 매번 사진을 찍을 때마다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이 지금 보셨던 논문들은 사실 다 1900년대에 나온 이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쓰이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의 방향으로는 이제 더욱더 적은 비용이라 하면 아까 말했던 더 템플릿이 없어도 되는 그런 이제 셀프 캘리브레이션 같은 방법들이 더 성능이 좋아져서 그래서 트레디셔널 메서드가 나온 성능만큼 성능이 나올 수 있도록 캘리브레이션 연구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논문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